안녕하세요. 10월 21일로 시작되는 한 주의 세계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당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주가 선전했습니다. 금융주 섹터 주가는 주간 1.6% 정도 상승했고요.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GDP는 6.0%로 주저앉았고요. IMF가 세계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EU 보복관세를 WTO가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5가지 가격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환, 주가, 유가, 국제 금값, 그리고 금리입니다. 저의 오른편에 5가지 봉이 지난 한 주간의 금융가격 동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달러 지수 주중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요즘 브렉시트로 시끄러운 영국 파운드화입니다. EU와 합의안 마련으로 주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안전자산 엔화 가격은 후반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위안화 2주 전에 강세를 보였지만 아직은 7위안 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주식시장 S&P 500 주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후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주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락세를 보이다가 중국 GDP 악화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중국 경제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우려감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포지수 S&P 500 빅스는 대체로 14대에서 안정세를 보였고요. 대표적인 국제유가 WTI는 배럴당 54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온스당 1600달러 향해서 돌진하다가 지금은 1500달러 아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곡선입니다.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의 우려는 거의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국제 금융시장 가격 동향이었습니다. 금주의 세계경제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브렉시트 결정이 다시 보류가 되면서 다시 지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영국 하원은 최종 법 절차가 완성될 때까지 보리스 존슨 총리의 EU 합의안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 의회의 이전 법안에 따라서 이날 10월 19일까지 합의안 승인이 안되면 EU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EU에 대한 연기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다음 주에 영국 하원에서 다시 재표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의회 밖에서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요. 이날 토요일 영국 의회가 열린 것은 1981년 포클랜드 전쟁 의사결정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한국까지도 기업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 S&P 500의 주요 금융 섹터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라서 은행 수익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개인 금융 부분의 실적 선전으로 금융주 실적 전체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주간 금융 섹터가 1.6% 상승했고요. 이 은행 실적 이면에는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득과 소비분의 견제함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당초에 S&P 500 3분기 기업이익이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마이너스 2.9%로 아까 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잉과 캐터필러 그리고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바이오젠 그 다음에 자동차 메이커 포드가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고요. IT 실적 발표도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IT 섹터는 3분기에 S&P 500 기업 실적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인데요. 3분기에 마이너스 8% 이상 기업이익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보시는 건 로이터 기사의 3분기 기술주에 대한 전망인데요. 반도체 부분의 주당 이익이 마이너스 2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큰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2019년 IT 부분의 주가 성적은 모두가 양호합니다.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고요. IT 중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40%를 넘어가는 주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S&P 500은 전체적으로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IT 부분이
가장 독보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IT 부분 중에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페이팔, 비자까지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EU도 기업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한국도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 실적 시즌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후반 발표된 중국 경제 GDP 성장률에 대한 지표가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지난주 중국 3분기 GDP 성장률은 6.0%로 약 3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산업 생산과 특히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중국 경제는 막대한 부채 증가로 공격적인 재정 정책에도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국제금융센터의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산업생산, 제조업 PMI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산업생산이 9월 들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총통화가 2019년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 조치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2019년 들어서 계속 악화되다가 9월에는 마이너스 1.2%로 큰 폭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기업의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악화는 기업의 이윤을 악화시킵니다. 제조업 활동의 둔화를 유도할 수 있죠. 국제투자은행들의 중국 분기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 상황이 악화돼서 경제 성장률 6%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중국 경제에서 성장률 6%는 달러당 7위안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당장 중국 경제 성장률 6% 이하에서는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만큼의 경제 성장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6.0%가 당초 2019년 목표치 6%에서 6.5%의 레인지 안에 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용 특별지방정부채를 조기 발행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더라도 이 경제 회복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도 악화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돼지고기 값이 급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정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조세 감면,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지방채 발행 등 복합적인 부양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3분기 GDP가 악화되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는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중국 경제는 2020년에 5.8%까지 경제가 둔화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한편 세계 경제는 2020년에 마이너스 0.8% 위축되면서 금액으로 약 7천억 달러의 세계 GDP가 공중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천억 달러는 스위스 GDP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셔야 될 것은 2주 전에 미중 간의 스몰 딜 이후에 미중 관계의 추이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체적인 진전 없이 계속 상호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인권 민주화법, 홍콩 보호법을 통해서 미국 의회가 중국의 신기를 자꾸 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 기관 이 28곳에 대해서 거래 제한 목록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효청리는 토요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 순조로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주의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지연 분위기입니다. 금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적 완화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10월 말일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되겠습니다. 후임으로는 전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브렉시트에 대한 EU 합의안 재표결이 금주에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한국 3분기 GDP, 미국과 유로존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민간조사업체 마켓의 PMI, 구매자 관리지수가 발표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도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